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상기하며 자유가 간다! 자고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첫 소식은 부산지부 활동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5월 18일 동명대학교 경영관에서 군사학과 학생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자유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제2차 KFF 글로벌 리더 부산연합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부산지부와 동명대학교 군사학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자총 홍보 동영상 상영과 관계자 축하 인사 및 격려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군사학과 학년별 학생 대표에게 임명장이 수여됐고 조연서 김민주 학생에게는 장학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젊은 글로벌 리더 부산연합의 역동적인 활동 기대합니다. 지난 5월 13일 경기 양주지회 회원들은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을 찾아 2022년도 임원안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보 자세를 가다듬는 뜻깊은 일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충북 진천지회 여성회원들은 신정리 인삼밭 농가를 찾아 농번기 일송 봉사활동으로 적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맑은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스티커 제거와 주변 환경 정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살기 좋은 진천군 만들기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충북 제천지회 회원들은 강원 고성지역 통일전망대 안보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분단 연시를 자각하고 평화통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안보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충남 논산지회 KFF 글로벌 리더연합 건양대학교 대학생 회원 20명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하는 재활용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1,5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정리하며 봉사활동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분리했던 전국을 전환시킨 가장 중요한 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과 유엔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인민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습니다. 북한은 동해안의 섬 포항, 중앙부는 외관, 남해 부근에는 통영까지 밀물처럼 쳐들어왔는데 만약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최후의 방어 지역이었던 부산을 내어주게 되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포항, 외관, 통영 세 곳 모두에 지상군을 투입하였으나 워낙 열세였던 지상군의 전투력을 감안해 항공모함과 일본에서 출격한 항공기를 지원받아 간신히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지 않고 낙동강 전선에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지상작전으로 인민군을 퇴각시킨다는 작전을 계획했다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보다 몇 배의 전투병력과 장비 투입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많은 고지와 강변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피하간의 피해는 인천 상륙작전보다 훨씬 극심했을 것이며 세 번째,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의 인민군 퇴각이 되었다면 그들이 후퇴하면서 교량, 터널, 철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시설을 모두 파괴했을 것이고 네 번째, 역시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 보물 등을 모두 약탈하며 이송하고 이송할 수 없는 문화재 등은 모두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은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나 공산 치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학살하여 남북 간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고자
인천수로의 복잡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상작전이 아닌 상륙작전을 계획하여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항 해방을 시작으로 인민군 잔존병력을 소탕하며 9월 28일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작전보다는 소규모 작전을 통해 북진하여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었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하고 북중변경인 압록강까지 밀어붙여 11월 21일 압록강변 해산진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결국 한반도가 휴전선으로 분단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평화는 72년 전 한국전쟁 그 비극의 역사 속에 참전용사들이 목숨 걸고 어렵게 지켜낸 귀중한 결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은 24절기 중 10번째 하지였습니다. 태양은 황도상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로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되는 1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지구촌 재난구조단에서는 수해복구 지원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7월 자곤뉴스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더 뜻깊고 활력 넘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가 간다 자곤뉴스였습니다.